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롱 휠베이스를 위해서 주인공 납신다. 길을 비켜라. 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전역의 많은 테슬라 매장에서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 6인승 모델 YL을 맞이하기 위해 매장 중앙구역에 공간을 중국 전역의 테슬라 매장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모델 3가 지금 중국이 맞죠? 자, 그래서 중국의 많은 테슬라 매장에서 차량의 배치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주인공은 모델 Y 주니퍼죠. 근데 그 주니퍼가 옆으로 몰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저 비워 놓은 자리에 바로 테슬라 모델 Y겠죠. 그래서 거의 테슬라 모델 Y가 멀지 않아서 중국에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중국에서는 거의 SNS 상으로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의외로 거의 일주일 내로 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과연 그 3열까지 있는 테슬라 모델 YL의 실내 거주성이 어느 정도냐. 중국으로 본다면 이미 SUV 중에서도 크게 나뉜 게 SUV가 대세예요. 근데 그 대세 SUV 중에서도 2, 3 구조의 SUV 일반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223의 2열이 캡틴 시트 형태로 되어서 중간을 분리해놓고 타는, 그래서 기존의 23보다 적어도 한 명 혹은 두 명이 더 탈 수 있는 형태의 SUV들, 이 두 가지가 지금 SUV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가 됐던 일반 내연기관이 됐던. 근데 중국에서 내연기관은 확실하게 줄어가고 있고 주행 연장형, 그 다음 전기. 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SUV가 대세인데 그 대세에서도 23, 223, 222. 자, 요 두 가지로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사실 23은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23 중에서 저가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23은 대응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22 혹은 223 그 영역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문제는 테슬라 모델 X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지금 전 세계로 보면 판매량이 거의 멈췄다라고 봐도 돼요. 유럽에서는 이미 단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유럽에서 팔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모델 X는 그 능력이 되는, 소비 능력이 되는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만 유지가 되고 상당수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너무 비싸서 일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 보면 막 몇십 대 정도 팔린 정도 국가들이 많아서 의미가 없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적어도 6인승이 타는 이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걸 테슬라 모델 Y 6인승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가격은 중국에서는 거의 주장 보면 7천 초반, 7천 후반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8천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8천 초반, 중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222의 공간이 충분한 큰 SUV를 내놓으니까 이건 적어도 시장으로는 더 큰 시장으로 오는 거죠. 기존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실내 공간 거주성이 어느 정도일까? 3열에 그래도 성인들이 타고 웬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까지 끌어냈느냐가 가장 궁금하죠. 여튼 핵심은 멀지 않아서 테슬라 모델 YL이 중국의 매장에 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깔리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이제 실내가 어느 정도 이 3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기대됩니다. 자, 이거고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판매량이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유일하게 돌파한 거죠. 저기 밑에 보시면 라브4까지 통계 잡힌 걸 보면 이건 그냥 전체 중국에서 통틀어서 차량 판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테슬라 모델 Y가 무려 3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2만 1000대, 그 다음 2만 1000대, 그리고 라브4가 18,000대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만대 팔아도, 만대 중후반 2만 대 팔아도 많이 팔리는 거죠.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파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가격대에서 상품성으로는
네,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에 대한 스파이 샷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막 차량이 지나가는 것들이 계속 잡히고 SNS 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가려놨고 그 다음에 뒤쪽은 좀 평평하게 떨어지면서 테일 램프는 중간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아마 기존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처럼 그쪽에 중간에도 램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잘라져서 왼쪽에 오른쪽에 그 휀다 쪽에 있는 그쪽 램프에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 그리고 뒷면은 평평하게 더 넓게, 그 다음 바디 컬러, 이 정도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전면 요건 역시나 마찬가지죠. 기존에처럼 위에 아래가 라이트고 아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래에 그 위장막에서 덮는 게 있었고 위에도 있고, 그 형태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위장막들은 다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오른쪽 끝단을 내리면 기능 전체를 쓰는 거고, 요걸 덮으면 중간의 기능만, 아마 그래서 라이트 기능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쓰거나 아니면 그걸 내려서 전체 헤드라이트를 테스트하거나. 근데 적어도 범퍼에는 헤드라이트나 뭔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혹시 모르죠. 근데 기능상으로 일단 위장막을 다 덮어놓고 잡히는 걸 보면 사실상 범퍼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처럼 깔끔하게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되어 있지 않을까. 저가형은 아마 나오는 것들로 보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약간 내피셜로 얘기를 하면, 이건 2025년 기준으로 독일 자동차 고장률 통계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5년식들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니까 일반 내연기관들이 1000대 중에서 5.4건의 고장, 전기차가 1000대 중에서 1.7건의 고장입니다. 르노 조에가 평균보다 높은 1.8건, 그 다음 폭스바겐 ID4가 그냥 1건, 평균보다 굉장히 낮죠. 아우디 Q4 같은 경우에 0.7건, 평균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보시면 테슬라 모델 3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0.5건,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도 0.6건, 0.9건. 그래서 테슬라의 고장,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 조금 이슈를 하고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겠죠. 네, 당연히 테슬라 판매량에 겁을 줘야 되니까 예전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고장에 대한 겁을 주는 것이죠. 이게 수리 비용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근데 배터리가 고장 나는 건 뭐 굳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 정도를 보시면 독일 통계를 보면 저기 가려놓은 거 있죠. 그게 국산 전기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 안 될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잡혔다. 저게 독일의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한국의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 정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공식 통계가 그대로 발표되고 아직 정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국산 전기차의 고장은 심지어 놀랍게도 내연기관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죠. 저기 위에 보시면 독일에 팔린 전체 내연기관 22년에 5.4건인데 1000대당 국산 전기차는 얼마예요? 22건이에요. 내연기관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고장률입니다. 테슬라와는 비교 안 돼요. 테슬라는 업체에서도 최상이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용하겠습니까?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너무나 두렵고 압도적이고 지금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또 겁을 주는 거죠. 야, 테슬라 그때 그 뭐 배터리가 뭐가 어떠니 뭐가 엄청 공포에 돈 많이 들어가고 겁을 주는 거죠. 우린 뭘 믿어야 될까요? 최대한 진실을 찾아보고 실제 어떤지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좋아요. 테슬라의 배터리가 문제다. 몇 년 전에 특정 년, 그게 2021년씩 그때 차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많이는 아니고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처분하고 테슬라 모델 3 무이자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대표차예요. 물론 이제 돈을 조금 손해볼 수 있겠지만 중고 시장에 그래도 매수를 잘하니까 처분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네, 타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대표차를 하시고 최근 연식으로 바꾸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그게 보증기간 내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상 고장이 나면 배터리를 바꿔주는 거고, 그게 보증기간 지나버린 상태라면 아쉽긴 하지만 웬만큼 많이 탔죠. 중요한 건 얼마든지 이 통계상으로 보면 사실 테슬라를 고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까지도 불신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전기차를 겁을 먹어서 안 사면서 국산 전기차를 산다는 건 뭐죠? 굉장히 멍청한 것이죠. 네. 이 통계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고장이나 뭐 그런 거 걱정? 좋아. 근데 그러면서 국산 전기차를 사면 뭐예요? 아니 통계상으로 내가 훨씬 더 고장률이 높은 그걸 산다?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이건 뭐다? 여론 조작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무래도 조금의 고장에도 그냥 배터리를 새 걸로 다 교체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겠지만 애초에 그 정도까지 한 회사가 없죠. 네, 그렇게 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식을 타는 분들은 겁이 난다면 그냥 차를 바꾸십시오. 손해를 보지만 슬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를 살 거면 그래도 테슬라를 사야 돼요. 근데 전기차를 안 살 거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산차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지금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전기차. 왜? 일반적인 5천만 원대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이죠. 그 얘기가 뭐죠?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가형에서는 뭐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작은 전기차. 작은 전기차가 지금 국산 작은 전기차가 대기가 1년이 넘죠. 국내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외국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량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차의 전기차에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전기차 국산 그건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괜찮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고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가격에서는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4천, 5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은 굳이 국산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죠. 네.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고장률도 높은 그런 국산 전기차를 비싸게 4천, 5천 주고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주고 어차피 전기차를 살 거면 테슬라를 사지. 그중에서도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무이자 같은 것들은 너무나 좋죠. 물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전면 범퍼까지 카메라까지 달려 나오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리프레시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조건으로 4, 5천에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를 미친 듯이 사버리는 거고 그게 국내에서 판매량이 1위 하는 거죠. 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어요. 5천에서는 테슬라. 그 다음 2천, 3천에서는 국산차. 근데 4천, 5천 주고 국산차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테슬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인 것이고 국산 전기차는 4천, 5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라는 것입니다. 국산 전기차는 그저 2천, 3천 주고 싸게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증명하고 있죠. 네. 아니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